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민주당 경선 마지막 길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자고 일어나면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그 하나도 안 궁금한 결과. 여튼 그래서 오늘 경선이 끝이 나면 정식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가 되는 겁니다. 경선이 끝이 났으니까. 제가 작년 총선 때 총선 일주일 남기고 제가 일주일 내내 입었던 파란 반팔티가 있어요. 파란색 중에서도 딱 민주당 색깔 있죠. 근데 이번엔 지금 이제 오늘 후보가 결정되고 6월 3일까지 기간이 뭐 한 달이 넘게 걸리니까 어제 그런 색깔의 옷을 2벌을 더 샀습니다. 3벌을 돌려 입으려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파란 옷을 입고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 인스타도 이제 새로 산 옷을 사진 찍어서 작년 총선 때 제 인스타에다가 어떻게 올렸냐면 이쁜 옷 새로 샀다. 옷 색깔을 보고 특정 정당이 떠오르십니까? 네, 노린 겁니다. 라고 올린 기억이 나요. 여튼 6월 3일까지 뭐라도 진짜 뭔가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진짜 뭐라도 하고 싶어요. 대선 승리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압승이니까요. 압승이니까 뭐 주위 사람들 조금 더 설득해보고 아니면 예전에 게시판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고모, 고모부 뭐 또 누구누구 해서 가족 중에 6명이 무조건 저쪽 정당을 찍는 분들이어서 그 선거 기간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다는, 그게 근데 참정권의 박탈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데 오늘 가게가 좀 바빴어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일단 무작정 켜긴 켰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휴방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켜긴 켰는데 어제 전달을 다 못한 뉴스가 몇 가지 있긴 해요. 근데 뭐 이거 방송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에 영화 승부 리뷰를 오랜만에 정치가 아닌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 승부 리뷰에 대한 피드백이 된 댓글 하나 정도는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지금 그저께 컨텐츠 조회수가 제일 작고요. 댓글은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거 안 할게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의 바둑 동호인으로서 그리고 뭐 이창호 사범님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해보고 싶었어요. 조은현 사범님에 대한 존경은 그때 한나라당일 땐가 새누리당일 땐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그 마음을 거두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모르겠어요. 그 진종호도 지금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장미란도 문체부 차관을 하고 있죠. 조은현도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아니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부도 쌓으셨을 거고 명예도 얻으셨을 건데 굳이 왜 그런 길을 걷는지 참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하긴 뭐 사실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것도 저는 딱히 뭐 반갑지 않고요. 차유람 선수 남편도 저쪽에서 정치하고 있지 않나요? 당구 선수? 그런 분들 보면 참 굳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렇게 좋나? 김영선이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되는 과정도 보면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 그 왜 수돗물 떠먹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총선은 내가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면면들을 보면요. 그리고 한참 정치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정치에 복귀하는 면면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각자의 그 사명감에 얽힌 이유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걸 보면요. 그 목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각자. 나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거 3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 양국관리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각자 저마다의 이 나라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목적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물론 민주당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개혁신당, 국민의힘 빼고 모든 당의 의원님들은 다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국민의힘 저당은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유 외에 그 어떤 이유도 보이지가 않아요. 의정활동을 보면요. 청문회 보면 그 요즘 더 심해지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를 할 때 들이대는 논리들이 그 일베들 논리, 극우 유튜버들 논리, 성조기 집회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이게 망가져도 그 21대까지는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어요. 근데 22대 국회 들어가지고는 국민의힘 전체가 그냥 저거는 망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존속의 의미가 전혀 아니지. 존속되면 해로운 정당이에요. 이 땅에 굉장히 해가 되는 정당입니다. 저거는 사라져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무리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이고 제가 당원으로 있는 정당이지만 그 민주당의 견제 세력이 없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개헌선을 넘어서는 의석을 가지게 되면 저는 분당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의 단일당이 개헌선을 넘어버리는 의석을 가지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막아야 돼요.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견제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없진 않으나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문을 제가 인용할게요. 그 견제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정당이 이 나라에 끼치는 해악이 견제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은 사라져야 돼요. 지금 그 조국혁신당부터 해서 민주당의 그 일부 좀 급진적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들은 무슨 말씀까지 하고 계시냐면 한덕수가 지금 관세 협상
참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면 비행기 타면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에 탄핵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공항에 내리면 자기는 탄핵돼 있는 거야. 돌아올 때는 본인 돈으로 티켓 사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야. 여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가 미국으로 날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다분히 언론사들의 추측이 아닌 총리실에서 흘려낸 의도적으로 이제 흘러나온 보도라고 보는데 레거시 미디어들이 일제히 다음 주 수요일 한덕수의 출마 선언이 예상된다.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출마 선언했다가 출마 철회하는 게 열을 넘기면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도 안 걸릴 거예요. 대선 주자의 검증 과정을 못 버텨낼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준석도 뭐 명태균 그렇게 많이 묻어 있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비리 많다는데 이준석은 왜 지금 잘 대선 치르고 있냐? 걔가 영향력이 없어. 너무 미미하잖아요. 뭐 영향력이 있어요? 이준석이? 비호감도가 80% 조금 안 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준석 어떻게 생각해 하면 나 걔 싫어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호감도가 80% 정도가 된다는 거는. 그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 어느 언론사가 검증하고 어느 정치인이 검증하겠어요. 근데 한덕수가 국민의힘 쪽과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순간 이재명의 여튼 낙선할 맞상대가 될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 언론사들이 그 가족의 모든 인생을 탈탈 털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때 9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병역 면제받은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언론이 계속 떠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뭐였지? 여튼 몸이 굉장히 약한 걸로 면제를 받았는데 그 사람 멀쩡하다고 언론이 계속 떠들었어요. 그때 당시 김대중 후보는 털 게 별로 없는 게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계속 탄압당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털 것도 없어요. 이미 탈탈 털었기 때문에.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자질 수준이 아닌 대선 주자가 되는 순간 털어지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난의 워딩이 달라집니다. 못 버텨요. 평생 관료만 하는 사람 못 버팁니다. 지금은 진짜 저는 한독수, 최상목, 심우정,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런 사람들이 언론 앞에서나 청문회장에서나 그럴 때 하는 말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고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우기면서 할 수가 있지? 국민을 바보로 하나? 병신으로 하나? 자기한테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무슨 개 병신 취급하나? 그러니까
뻔뻔함의 정도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모르냐면, 야, 나는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저런 대답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덜 수치스럽겠다. 그거보다 훨씬 100배는 더 수치스러운 대답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치도 수치도 양심도 없는 자들이고요.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도 배려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본인의 안위,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제 했던 말을 싹 뒤집어서 오늘 반대로 말을 하는데, 어제는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왜 반대로 말을 하냐고 물어보면 어제 말했던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돼? 그게 돼? 국회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그러니까, 임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소극적 행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임명을 못합니다 했던 사람이 그 퇴임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을 해요. 그리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똑같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게, 여러분은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못 하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했던 말을 완전히 아무 이유 없이 뒤집어 버리면 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그거 시키면요, 나 그냥 빨가벗고 길거리로 나가게 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덜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몰염치, 몰수치, 몰양심. 제가 그 지대노몇을 보고 알게 된 책이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천재의 두 얼굴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사이코패스의 긍정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룬 책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다루긴 해요. 근데 그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 책을 심지어 존 F 케네디도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 진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이 사람의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철저히 계산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도 있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내란 사태 12월 3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야, 저기는 그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본인의 일신의 안위와 그리고 본인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사이코패스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많아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진짜, 아니, 이게 사이코패스가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잖아요. 그
여러분, 한독수가 그렇게 말을 뒤집는 거, 최상목이 저렇게 뻔뻔한 거, 심우정이 저 순진한 표정으로 그 거침없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면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검찰 지휘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란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거. 이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요양원을 차려놓고 노인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저 사람 하루 병원에 가면 그 하루분에 국가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병원 보내지 마. 죽든가 말든가. 야, 이거 김치 너무 맛있어. 그럼 이거 환자들이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야, 소금 가져와. 그래서 소금 확 뿌려가지고 이거 짜면 많이 못 먹잖아. 이게 나 자신 이외에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책에서 제가 2%였나 5%였나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그 정도는 된다고 했어요. 왜 걔들이 거기 다 모여가 있는데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뉴스 기사만 접하고 사는, 그리고 뉴스 기사를 하루 종일 읽고 분석하는 게 직업이 아니고요. 저는 골뱅이 집에서 서빙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하루에 10시간 일해요. 저 같은 사람도 뉴스를 부지런히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좌관을 8, 9명씩 데리고 있는 국회의원이 모른다?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정반대인 말을 너무 뻔뻔하게 국회 청문회장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질문을 한다? 그리고 반박을 한다? 그들도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봅니다. 아마도 김상욱 의원은 이게, 난 그 사람 보면 참 국민의힘에 왜 갔는지 싶긴 한데, 그 사람을 딱히 나는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모르고 갔나? 쟤네들 항상 저랬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된 게 2022년 5월이고 총선은 2024년에 치러졌는데 모르고 들어갔어?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나 본인이 정치인이 돼서 일을 하고 싶었던 방향이 윤석열 정권하고 맞았겠지. 그러니까 들어갔겠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의 발언들을 방송을 위해서 모으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과 4월 초에 탄핵 재판이 판결이 나고 파면이 되기 직전까지 그들이 집권 여당이었고
행정부의 수반이었고 국군 최고 통수권자였다. 이게 너무 소름 돋고 끔찍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컨텐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제가 한때 잘 안 보다가 요즘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한 1분 20초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 6분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길게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다시 1분 뭐 30 몇 초로 떨어졌어요. 이유가요. 이번 주 초였나 지난주였나 제가 방송했던 두세 개의 컨텐츠가 조회수가 갑자기 폭증합니다. 2천 몇백을 찍어요. 걔네들 제 컨텐츠 안 들어요. 걔네들 알고리즘에 누가 띄웠는지 걔네들 게시판에 누가 퍼나르는지 모르겠는데 클릭하고 댓글만 나가는 거예요. 댓글만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댓글도 보면 오타토성이니까 아마 쓰는데 5초 10초일 거예요. 팍팍 깎아먹고 있는 거지. 아휴. 그러니까 저는 범민주 진영 유튜브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저쪽 주장을 하는 채팅을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저는 걔들 그거 계속 보면서 채팅 단다고 생각 안 해요. 잠깐 클릭해서 댓글 달고 다시 나가는 거지 라이브 시청 안 해요 걔들. 이유가 뭐냐면 제가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설마 똥이 들었겠습니까? 우동사리가 들었겠습니까? 뇌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한글로 채팅을 하고 댓글을 다는데 뭐 외국인이겠습니까? 한국인이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머릿속에 뇌가 있는데 뉴스 공장을 다 봤다면 매불쇼를 다 봤다면 하다못해 제 방송을 다 봤다면 그런 악플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사고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요즘 저희 주방 직원 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가 저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면 이제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 한국말도 느는 것 같아 좋다 그러고 이 친구도 이제 12월 3일 이후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가 대신 사과할게 하면서 사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도 사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옛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이 잘못된 전쟁인 거 다 알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나쁜 짓 많이 한 것도 우리 다 알아. 그래서 우리 그거 미안하게 생각해 하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길래 학교에서 배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요? 그럼 괜찮아요. 그래 미안해 언니가 대신 사과할게. 돌아서면 얼굴이 바뀐거립니다. 12월 3일 이후에요. 12월 4일이죠. 12월 4일 새벽에 1시 조금 넘어서 주방애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주방에서 뛰쳐나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언니 이건 뭐예요? 하면서 어디서 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유학생들 행동 지침이었어요.
그 번역기를 돌려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외출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학교는 정상 수업하지만 집회 시위 현장엔 근처도 가지 말고 여차여차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라이브 중계를 보고 있는데 일단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의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이제 사장님이 가게를 2개를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가게에도 베트남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제 제가 말을 했어요. 지금 저기 TV 저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 쳐가지고 번역기 돌려봐. 국회의원들이 이거 안 되게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거 그냥 끝날 거야 하고 다른 가게에도 단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그 학교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을 건데 혼란스러울 거다. 근데 이거 곧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히 일하고 조심히 집에 가세요 하고 제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등급을 매기고 그 나라의 수준을 정하는 거가 딱히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베트남이 대한민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베트남에서 유학을 온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오징어 게임 월남전 발언 때문에 언니가 대신 사과할게. 계엄령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해결될 거야. 언니, 그 대통령 왜 아직 감옥 안 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언니도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빨리 가야 될 건데. 언니 아직 대통령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직 대통령이야. 여러분 이 심정이 짐작이 됩니까? 저는 그 파면되는 그날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쟤네들 자기 나라 언론 보도를 봐요. 거기에 나와요. 윤석열 석방된 거. 굉장히 죄송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대부분의 외신은 한국 상황을 때로는 놀라워하면서 때로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훌륭한 국회의원이 막아낸 친위 쿠데타를 그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거에 놀라워하고 있고요. 그런 전직 대통령이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인류 역사에서 단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그리고 이 정도의 스케일의 범죄 혐의를 한 몸에 다 받은 인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김건희는 아직도 기소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외신에 안 나는 것 같습니까? 다 나가요. 정말, 정말 부끄러워요. 아, 하지만, 그,
홍사훈 기자님 말 맞다나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놓고 하고 있는 싸움이고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 과정이 화가 날 뿐이지 결국에는 다 이길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이기겠지 뭐 다 이기겠네 하고 마음을 놓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장이 열리면 딱히 할 일이 없으면 그 광장에도 한번 머릿수를 버텨 보시고요. 할 거는 찾으면 많을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는 다른 옷을 입겠지만 내일부터는 딱 더불어민주당의 그 파란색인 옷을 3개를 돌려 입을 겁니다.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몸짓이죠. 그리고 제가 지대너벽 같은 잡다한 지식 토크를 하는 유튜브를 하겠다. 정치도 이야기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하지 현실 정치는 안 하겠다 하면서 시작했던 이 유튜브가 바로 전날에 일어났던 정치 현안을 다루는 유튜브로 바뀐 것 자체가 저 새끼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님 빨리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생각을 단 한 명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날부로 바로 이제 미니모 TV는요 전날 정치 유튜브와 그 정치 뉴스를 요약해서 정리해드린 여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뭐든 일단은 6월 3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으면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죠. 도저히 할 게 떠오르지 않으면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네, 벽에다 대고 윤석열 욕이라도 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저는 비과학적인 거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게에 있으면 바빴으면 좋겠다,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손님이 더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부러 해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생각 안 한다고 안 들어올 손님이 들어올 손님이 안 들어오고 그 생각 안 한다고 들어올 손님이 안 들어온다고 믿는 건 아닌데 괜히 기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벽에다 대고 어제 김계리 변호사 욕한 거 비난한 방송하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윤석열이 개새끼야 김건희 씨발야 하면서 막 벽에다 대고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버리세요. 혹시 알아요 그 영향력이 어딘가로 퍼질지. 여튼 모든 것은 결과는 분명하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무리 과정에서 화가 나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해도 한결같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요. 우리 6월 3일 그날을 맞고요. 아마도 6월 3일 밤 빨리 결론이 저는 날 것 같은데 뭐 늦게 결론 나도 뭐 6월 4일 새벽 한 1-2시 우리 그 순간에 축배를 들어요.
제가 20대 총선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당선되신 대선에 굉장히 이제 당원으로서 선거운동을 캠프에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표 방송은 제가 집에서 혼자 봤어요. 그때 당원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캔 맥주를 몇 개 사가지고 집에 갔던 게, 그 음력 4월 14일, 그 선거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생일 선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는 제 생애 가장 큰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안 늦어졌으면 올해 제 생일 선물도 이재명 대표님 당선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도적 지지와 압도적 승리만 생각을 하고 관심은 유지해야 됩니다. 뭐 이기겠지, 뭐 이기겠네 하고 신경 안 쓰거나 어차피 이길 건데 내가 왜 투표하러 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악착같이 투표해야 되고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관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할 만한 장애물을 저들이 만들어내면 바로 분노를 해야 됩니다. 야, 방송할 내용 하나도 안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40분이 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방송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어요. 너무 횡설수설해가지고 이것도 제목을 어떻게 뽑나 큰일 났네. 여튼 급하게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